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와 그래프. 2차 함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y는 x에 관한 식에서 이 x에 관한 식이 2차 식일 때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한 x에 관한 식, 우리말의 표현이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fx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fx가, 이것이 y는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2차 식이다 라는 우리말의 표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길게 설명해야 될 것을 수학적인 표현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y는 fx, 그래서 a는 2창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2창의 개수가 0이 아니다. 그럼 2창의 개수가 0이 아니면 이것이 2차 식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y는 fx에서 이것이 fx가 2차 식일 때의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y는 a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우선 개수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문자 대신에 구체적인 상수를 대입해서 그려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수를 대입해서 그려봄으로써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x제곱,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를 그려봤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창의 개수 a의 크기를 2배 또는 2분의 1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우선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배우지 않은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인 순서쌍을 찾아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순서쌍 x가 0일 때 y는 0이죠. 그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냅니다. x가 0일 때 y가 0, 여기에 나타낼 수 있겠죠. x가 1일 때 y는 1,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1, 1,1을 이쯤에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죠. x가 2면 2일 때 4, x가 2일 때 y는 4, 이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는 직선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마이너스 1,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 마이너스 2,4 해서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대략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됩니다. 우선 이 점을 지나는구나. 이 점이 뭡니까? 원점이죠. 원점을 지나는구나.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지요.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이 그래프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때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x가 점점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x가 커지는 거죠. 이때 y는 높이입니다. 높이가 낮아지죠. 즉 이 함수값, y가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경우, x가 0보다 큰 경우에서는 x가 클수록 함수값 y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이것을 이 함수가 증가한다.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순서쌍을 대입할 때
x가 2일 때도 4고 마이너스 2일 때도 4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점이 이 y축을 축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일 때도 1, 마이너스 1일 때도 1. 결국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이 y축을 축으로 해서 접으면 이 오른쪽 곡선과 왼쪽 곡선이 서로 겹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 이 관계를 대칭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y축의 대칭이다. 이 선을 축으로 해서 접으면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서로 겹쳐지죠. 이럴 때 이 y축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구간을 말하죠. x의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은 작아지죠. 작아지는 것을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죠. 이때는 x의 값이 커지면 x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y 값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것을 증가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2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이 평면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려봤던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구체적인 순서상을 찾아서 그려보면 x가 0일 때 y는 0, 여기도 x가 0일 때 y는 0, 똑같이 이 점을 지나죠. x가 1일 때 y는 1,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달라지죠. y는 x제곱은 1일 때 y가 1인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2가 되죠. 그래서 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y축에 더 가까이 가죠. y축에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y축으로부터 이 거리를 이 포물선의 폭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포물선의 폭이라고 하는데 이 폭이 y축에 가까이 감으로써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클수록 폭이 작아집니다.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일 때 2분의 1이 되죠. 2일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점을 지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죠. 따라서 2분의 1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곡선의 모양인데 폭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 창의 개수가 클수록 이 포물선의 폭이 작아진다. 이때 포물선이라는 것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포물선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은 우리 앞에서 조사했듯이 이 y축이라는 축의 좌우 대칭이 되죠. 이 대칭이 되는 선을 축이라고 부릅니다. 축은 이 포물선의 대칭이 되는 축. 그 다음에 꼭지점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말의 표현이고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좀 부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포물선의 축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이제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개수를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알았죠. 그 중에 양수인 경우, 이 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전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데 이제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결국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2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의 y는 ax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두 개를 표현할 때 2차의 개수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고 2차의 개수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이면 x의 개수가 더 커지면 y축에 더 가까워진다. 즉, 이 포물선의 폭이 작아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은 이렇게 역시 y축에 더 가까워지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2여서 이렇게 그려질 때 이때도 2창의 개수가 더 커진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아니죠. 따라서 앞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일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 포물선의 폭은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는 a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는 2창의 개수가 0보다 크건 작건 y축을 축으로 한다. 그리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2창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2창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y축에 가까이 가죠. 그 다음에 y는 a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두 개를, 이 x축을 여기다 일치를 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축을 축을 해서 접었을 때 서로 겹쳐지죠. 그래서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것을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 표준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는 a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의 기본형과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순서상을 살펴봅니다. y는 ax제곱 기본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우선 순서상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y는 q지요.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q, 이 점이 되겠네요. x가 1이면 기본형에서는 x가 1이면 y가 a지요. 그래서 1,1을 이것이라고 한다면 y는 ax제곱 플러스 q는 a 플러스 q죠. 이거보다 q만큼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이 기본형보다 항상 이 y값이 q만큼 크지요. 그래서 이 위에 q만큼 위에 떨어진 이 위치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마치 이 기본형을 위로 q만큼 올려놓은 그래프가 되죠. 이러한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이 기본형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물선의 꼭지점입니다. 서로 꼭지점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두 그래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형의 꼭지점은 0,0이죠. 그런데 0,0이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이 꼭지점은 0,q
Q가 됩니다. 꼭지점이 0,Q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 역시 그래프를 그리는데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 x가 p일 때 y 값은 얼마인가요? x가 p면 y는 0이 되죠. 기본형에서는 x가 0일 때 y가 0이 되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x가 p일 때 0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된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곡선을 그리면 결국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 그래프가 마치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관계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꼭지점도 0,0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됐으니까 x좌표가 p만큼 이동된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p,0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준형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우선 ax제곱 ax-p의 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q는 이 함수값을 모두 q만큼 더해준 거죠. 그래서 플러스 q가 있음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돼서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꼭지점이 p, q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지점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돼서 꼭지점이 p, q가 된다 라는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뒤에 K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K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문제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 3, K를 지난다. 간단히 줄이면 평행 이동하면 점 3, K를 지난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3,K를 지난다라는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어떤 곡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냐면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등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A를 평행 이동한 곡선에 대입해서 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동한 그래프의 식에 3,K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3,K를 대입하기 위한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y는 마이너스 3x제곱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 이 이차함수의 표준형에 대해서 조사했죠. 그 표준형과 기본형과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y는 a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것이 바로 표준형이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해둘 필요가 있냐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니까 x제곱이 x-p의 제곱으로 됐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상수항이 플러스 q가 됐죠.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y는 마이너스 3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의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1 해서 이동된 그래프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제 이동한 이 식에다가 3,K를 대입함으로써 등식을 얻을 수 있죠. X에 3, Y에 K를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을 계산한 결과 K는 마이너스 4로 구해지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모양을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물론 구체적인 순서상을 찾아서 좌표 평면의 점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고 또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구체적인 순서상을 찾아서 그리지만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고친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고치는 것이냐?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의 모양으로 고치는 것인데 이때 주목할 부분이 바로 X-P의 제곱, 즉 X에 관한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것이 표준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7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즉 X에 관한 부분을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거죠. 이 부분을 완전 제곱꼴로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묶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절반 3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없던 것을 더했으니까 다시 그만큼을 빼야 원래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3개만 완전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3개는 완전 제곱으로 두고 마이너스 3의 제곱 즉 마이너스 9는 앞에 마이너스 1과 곱해서 괄호 밖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6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X-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것이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3,2다.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라는 모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꼭지점을 착 그려서 나타내고 전체적인 모양이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즉 꼭지점의 좌표가 3,2가 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3의 제곱 플러스 2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여기서 알 수 있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찾으면 뒤쪽에 4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4a 플러스 b를 구하려니까 ab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미지수가 2개, 구해야 될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등식이 2개 필요하다는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도 2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뒤쪽에 보면 4초 후의 높이가 80m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4초, 즉 x가 4일 때 높이
y가 80. 그래서 4,80이라는 점을 이 곡선이 지난다 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초속 40m로 쏘아 올렸다. 이것은 뭡니까? x가 0일 때 y가 40, 즉 0,40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조건을 찾으면 초속 40m로 쏘아 올렸다라는 조건과 4초 후의 높이가 80m다라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이 두 개의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번은 초속 40m로 쏘아 올렸다는 것은 x가 0일 때 y가 40. 다르게 표현하면 이 그래프가 0,40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곡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에서 이 지나는 점을 이 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로 등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 x가 0, y가 40 이 값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결국 40은 y, 40은 b 라는 이런 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4초의 높이가 80이다. 이것은 x가 4일 때 y가 80, 즉 4,80을 지나니까 이 지나는 점을 이 식에 대입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하면 80은 마이너스 5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4a 플러스 b는 160이라는 또 하나의 등식이 얻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4a 플러스 b죠. 그런데 이것은 2번 식에서 바로 4a 플러스 b의 값이 160이라는 것이 구해집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두 개의 식이 구해질 때는 이 두 개,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해서 a,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바로 2번식 하나로 4a 플러스 b의 값이 구해지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a-p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ap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선 구하라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등식이 두 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건도 두 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ax-p의 제곱의 그래프와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그래프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날 때 이것이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우선 y는 ax-p의 제곱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에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거의 꼭지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꼭지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선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ax-p의 제곱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고, 역시 ax-p의 제곱의 꼭지점을 여기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대입해서 등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꼭지점을 구해야 되겠죠. 먼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꼭지점 어떻게 구합니까? 이 식을 표준형, 즉 x에 관한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차항에서 마이너스 1로 묶습니다.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1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이 1창의 개수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4가 되죠. 근데 이만큼 더했으니까 더한 만큼 다시 빼줘야 원래의 크기가 변함이 없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까지가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는 앞에 개수 마이너스 1과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지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2,4가 됩니다.
따라서 이 2,4라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여기에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꼭지점, 여기는 완전 제곱글로 되어 있죠. 완전 제곱글로 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x는 p, y는 0, 즉 꼭지점이 p, 0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가 각각 대입하면 1번은 꼭지점 2,4를 어디다 대입합니까? 2,4를 여기다 대입하죠. 그래서 y에다 4, x에다 2를 대입하면 4는 a 곱하기 2-p의 제곱이라는 이런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꼭지점 p, 0을 이거의 꼭지점 p, 0을 이 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y에 0, 그 다음에 x에 p를 대입하니까 0은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p, 이렇게 해서 미지수 두 개의 등식 두 개가 얻어졌습니다. 이제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해서 풀면서 미지수 하나를 소거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식 중에 2번 식은 미지수 하나죠. 따라서 2번 방정식을 먼저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불편하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번 방정식을 p제곱 마이너스 4p는 0으로 고칩니다.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것은 인수분해가 되죠. 공통인수 p로 묶으면 p 곱하기 p-4는 0 해서 p는 0 또는 4, 두 개의 값이 구해지는데 조건에서 p는 0보다 크다 그랬죠. 따라서 p의 값은 4로 구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구해진 p의 값을 1번식에다 대입하면 4는 a 2-4의 제곱으로부터 4는 4a, 그래서 a는 1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p의 값은 1-4 해서 -3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